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을 할 때 그냥 뭐 저희 회사 후배 2명이 좀 요청이 있어서 떠밀리다시피 좀 개설을 했었고, 저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 채널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본 채널하고는 다르게 이제 채널이 좀 성장을 하면서 내외부적으로 좀 이상한 태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이제 더 이상 유튜브로 진행을 하기는 힘들겠다는 좀 판단이 들었고요.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채널 자체를 접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토공사까지는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토공사까지는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더 이상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기초공사부터 무언가를 한다면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튜브 자체에 보면 이제 해외 영상 중에 3D로 된 공법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글에 보면 사진들도 엄청 많은데, 이게 이제 유튜브가 구글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자체의 심의 때문에 유튜브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조금 제약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플랫폼을 찾게 되면 제가 별도로 공지를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영상이 이제 지질조사였는데 이게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찍을 때만 해도 샘플로 그냥 찍다 보니까 패드도 없고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 정말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전달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 지질조사를 보강을 하면서 토공사에서 지질조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건축시공 기술사 서브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몽에서 기술사 브이로그를 검색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찍었었던 지질조사를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질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토공사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일 처음에 토공사를 시작을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질조사입니다. 이 지질조사를 보면 토공사를 설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기형, 기질, 기하수, 기내력, 기하 매설물 등을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정의 자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질조사라는 건 왜 하느냐?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뭐 대지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로 여기가 이제 1층 레벨이 된다. 그러면 이제 부지 정지를 하잖아요. 여기는 절토가 될 거고 여기는 성토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땅을 만약에 이렇게 정지를 해서 이런 땅을 만들었어요. 평평하게.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기아가 4층까지 이렇게 파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하를 파내려 가야 되는데 요 정도 레벨을 딱 팠더니 여기에 토합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무너지겠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옆에 무언가를 세우죠.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합니까? 흙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흙막이는 뭐 CIP, 그 다음에 뭐 H파일, 토류판 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H파일 토류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흙막이를 했어요. 흙막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내려가니까 이 흙막이가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흙막이 넘어지겠는데? 야, 그럼 이거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흙막이를 잡아주자 라고 해서 무언가를 찔렀습니다. 여기 어쌍카죠. 근데 이거 찌르려다 보니까 요게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남의 땅. 자, 이래 되다 보니 이거 못 찌르겠는데 여기다 뭘 받쳐보자. 받쳐요? 이게 스트러트인 거죠. 근데 이걸 받치려다 보니까 이게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얘가 못 버텨요? 이거 안 되겠는데? 뭐 여기에다 뭔가 기초를 해서 뭘 이렇게 세워볼까? 요게 레이커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레이커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렇게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시공이 안 되네. 그러면 차라리 구조체를 미리 쳐서 이 구조체를 기보공으로 써보자. 기보공으로 써보자. 이게 바로 탑다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런 형태로 시공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질조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암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보면 제일 밑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기초를 칠 거 아니에요? 기초를 치는데 고층 건물이 이렇게 서요. 하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기초 자체 내에서 힘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암선이 여긴 거예요. 암선이 만약에 여기요. 그러면 여기는 암이 아니라서 이게 하중을 못 받는다. 그럼 여기에다가 암까지 무언가를 정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가 뭐예요? 파일이죠. 그러면 암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파일이 필요 없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암이 이쯤에서 암이 형성이 돼요. 그럼 얘는 파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내력 기초라고 하죠. 지내력으로도 기초가 되니까. 그러면 파일 기초나 지내력 기초나를 결정되는 건 이 암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요 암이 풍암이냐 연암이냐 경암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러면 암이 먼저 나오면 파일을 안 박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암이 파자마자 나왔어요. 이건 더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으로 백호로 얘를 파기가 힘들어요. 못 파죠. 그래서 발파를 하잖아요. 발파.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소음도 심해요. 결과적으로 공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러면 암이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예를 들면 CIP를 하잖아요. CIP를 하는데 여기 조금 지우고 갈게요. CIP를 하는데 요까지가 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H 파일 같은 경우 끝까지 이렇게 다 내리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럼 H 파일은 이만큼 내리더라도 요 CIP 요렇게 돼서 H 파일 있고 철근망 들어가잖아요. 이 철근망 들어가는 거를 이 암을 이만큼을 다 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이 밑으로는 암 들어가는 요 밑으로는 쇼크리트라는 걸 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탑다운을 할 때 많이 슬러리월을 하거든요. 슬러리월을 쓰는데 이 슬러리월이 암을 깨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디에 암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슬러리월을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 비시커터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암을 만나면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는 슬러리월을 안 쓰고 다른 공법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슬러리월 같은 경우는 슬러리월은 기본적으로 이 흙막이 자체가 바로 벽이라서 앞에 합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근데 CIP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이제 벽이 아니니까 앞에다가 합벽이라는 걸 다시 치거든요. 그러면 마감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암을 어디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언가가 설계가 잘못되면 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필요한 게 지질조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지질조사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이 지질조사를 볼 때 그러면 암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느냐. 지질조사할 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지하수위거든요. 지하수위가 이쯤에 붙었어요. 위에 물이 없는 거죠. 안 떨어지겠죠. 차수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안 하겠죠. 그럼 지하수위가 이쯤에 있는 거랑 지하수위가 이 위에 있는 거랑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지하수위가 만약에 높으면 차수공법을
SGR을 딱 했는데 지하 수위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한 10m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지하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외부에 있는 건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SGR 같은 공법보다 이거보다 조금 더 차수가 잘 되는 뭐 MSG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을 때 도저히 여기 공사가 안 될 정도다 그러면 슬러리버를 한다거나, 그러면 지하 수위가 높은데 암이 저 밑에 있느냐 암이 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슬러리버를 쓰는 게 나으냐 CIP를 쓰는 게 나으냐 차수를 뭐를 하는 게 나으냐가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비를 만약에 위에다가 천공으로 코어를 뚫을 때 이게 암이 낮게 되면 그냥 우리가 오거로 뚫을 수가 있잖아요. 좀 지우고 갈게요. 오거로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이 많아요. 그러면 암은 오거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CIP 같은 걸 박을 때. 그러면 T4라든가 이렇게 암을 깰 수 있는 이제 에어햄마를 써야 되는데, 이 T4 같은 경우도 이 대지 주변에 건물이 막 이렇게 인접돼 있다. 그러면 소음이 심해요. 그러면 이 T4 같은 것도 소음이 심하니까 여기에 이제 트리콤비트라든가 토네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효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를 하려면 파봐야 알잖아요. 암이 어디 나오는지. 근데 파보고 나면 사전에 고려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고려를 하려니까 바로 지질조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질조사. 자,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지질조사라는 게 필요한데, 뭐 이 지질조사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보완조사, 특전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그냥 개념만 알면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예비조사는 계획에다 쓰는 거라서 뭐 현장을 답사한다거나 기술자료 조사하는 거고, 설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사운딩이나 보링 같은 걸 하는 거고, 시공할 때는 이제 본조사에 접해서 쓰고 뭐 유지보수할 때 쓴다. 요런 개념 정도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집안조사를 하게 되면 뭐 SBS 지네토 뭐 앞에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애우잖아요. 뭐 저는 뭐 앞에 이래 애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일단은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표준관입시험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보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미 강의를 했으니까요. 요건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시료 처치를 한다거나 뭐 지하 탐사법은 지포보기, 투파보기, 물리적 탐사법 같은 것도 있고, 지내력 시험은 이제 평판 제하 시험, 지내력에 대해서 평판 제하 시험을 하는 거고요. 파일을 박는다? 그러면 파일 제하 시험, 뭐 정지하, 동지하가 나올 거고요. 파일 박기 시험, 리바운드 테스트처럼 하는 거. 요건 이제 파일을 강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토질 조사할 때 물리적 시험과 역학적 조사라고 해서 뭐 함수비, 액성관계, 소성 뭐 이런 것들 제가 강의할 때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건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질조사할 때 유의사항은 이제 기존 건물이 있으면 지질조사가 잘 안되니까 철거후에 재조사하는 게 좋다.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현황도라든가 뭐 지질조상도 작성, 뭐 부등치마 검토, 요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뭐 크게 막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질주상도, 뭐 시추주상도라고 하는 보링 홀로그, 볼 홀로그, 이게 기본적으로 기호를 사용을 해서 지층의 층소라든가 구성물질이라든가 두께, 그 다음에 지하 수위 등을 알아보는 걸 지질주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질주상도를 왜 쓰느냐? 흙막의 공법,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CIP를 하나, H8 토르판을 하느냐. 자, 만약에 H8 토르판을 쓰게 되면 이게 차수가 안 되잖아요. 차수가 안 되니까 지하 수위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법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질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파일을 박을 때도 도대체 암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니까 관입 깊이 검토하는 데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 수위에 따라서 차수공법이냐 배수공법이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기초설계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저거 뭡니까, 교재, 그러니까 기술사 교재에 보면 그냥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게, 요런 걸 그릴 때는 기술사 교재를 참조하지 마시고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좀 참조를 하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볼 때 제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왜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 지질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질조사 보고서를 조금 받아서 봤는데, 이 지질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본 게 이게 좀 눈이 아플 것 같긴 한데요. 지질조사 보고서에 보면 아까 그 그림 말고 거의 요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요런 그림. 요게 좀 요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이건 거죠. 지질조사, 이제 지질조상도, 지질조사 보고서에 보면 지질조상도가 요런 게 있는데, 자, 근데 이거를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거 알아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못 그리니까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요렇게 그리고, 이걸 더 한 번 더 단순하게 제가 그렸던 게 요런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 치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질조상도 나오면 요렇게 그리겠다 라는 거였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질조상도를 딱 봤을 때 다른 거를 보면 여기에 처음에 보게 되면 뭐 질트질, 뭐 사질토, 뭐 제가 볼 때 다 필요 없고요. 매립층이냐, 풍화토냐, 풍화암이냐, 연암이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N치라는 걸 하잖아요. 표준간입시험. 63.5kg의 추를 76cm에서 자유낙하해가지고 뭐 30cm를 간입하는데 두드려 팬 그 타격 횟수를 구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매립층은 30cm 박는데 7번만 때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거죠. 30cm 박는데 한 34번 정도 때려야 된다. 단단한 흙인 거죠. 그런데 이게 30cm를 못 박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번을 때려 박았는데도 30cm가 안 들어가요? 그럼 최대 타격은 50입니다. 결과적으로 타격 횟수와 관입량이 있는데 50을 때려 박아도 관입량이 30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풍암이라는 거. 요 풍암은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거 10으로 고칠게요. 50에 10 정도 되는 걸 풍암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자, 요걸 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지질조상도입니다. 그러면 매립층 같은 경우에 30cm 관입하는데 5 정도 때리면 아주 무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실트나 모래, 뭐 풍화토가 있는데, 풍화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한 30을 관입시키는데 20번 정도 때리거나 한 45번 정도 때려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것보다도 얘가 중요해요. 그럼 암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암은 여기서, 이 풍화암은 요렇게 올라가 보면 땡땡땡땡땡땡 해서 여기서 50에 10 50에 10 정도 되면 풍화암인 거고요. 이 N치를 아예 때려도 아예 안 들어간다. 그게 연암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 지질조사 보고서 딴 데 보면 여기에 TCR하고 RQD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 보고서에 보면 요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RQD 같은 경우는 120회 때 시험 나왔었는데, 이거 그때 이제 강사분들이 이거 아마 건축하는 사람 아무도 못 썼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썼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려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질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TCR과 RQD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CR하고 RQD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정의만 요렇게 적었었습니다. 정의만. 요렇게 정의만 적었는데, TCR은 우리가 이제 코어를 채취를 하다 보면, 만약에 암이 코어를 채취하는데 이 암이 아주 괜찮은 암이다 그러면 요만큼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암이 상태가 안 좋아요. 자글자글하게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TCR은 회수된 코어의 길인 거고요. RQD는 회수된 코어 중에 10cm 이상만 회수된 코어로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암이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해서 암질 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풍암이나 연암이나 보통암 같은 경우에는 풍암은 그나마 이제 NC로 보는데 연암이나 보통암은 TCR이 연암 같은 경우에 40에서 70, RQD는 20에서 40, 뭐 이런 형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런 개념 정도 알아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림 말고 최종적으로 내가 기술사 시험에 딱 왔을 때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서 제가 그림 노트를 만들으라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나는 그리겠다 라고 해서 아마 시험 나왔으면 이렇게 그렸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리겠다 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기입 내용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질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어떤 거기에 지하를 파게 되면 흙막이는 어떻게 되고 여기는 뭐가 되며 암이 어떻게 나왔을 때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지질조사를 보는 거랑 그냥 단순하게 지질조상도는 토지를 기호로 사용해서 충속이 뭐 기입한다 어쩌고 저쩌고 표시한다, 이걸 암기를 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실무에서 써먹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 보고서를 그냥 하나를 뭐 속독을 하더라도 그럼 쓱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하는 거랑 안 보고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거 구글에서 이미지라도, 이게 힘들다 그러면 구글 이미지라도 검색해서 적어도 우리가 지질조상도로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이미지는 보고 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미지 정도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2021년 1월 1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올해는 필승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합니다. 자, 필승 합격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